자, 교재 165페이지에요. 21번 문제 보시죠.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했죠. 첨부. 이거는 부합, 혼화, 가공에 의한 소유권의 원시취득이죠. 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합, 혼화, 가공. 자, 1번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경우, 가공에 관한 거죠. 원재료 소유자에게 소유권 귀속하죠. 원칙. 원재료 소유자가 가공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2번 선박에 부착된 나침반과 쌍안경은 이를 선박으로부터 분리함에 있어 선박의 훼손이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한다면 선박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 2번 부합이란 것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합쳐져서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 비용이 과다한 경우, 이럴 때는 부합물로 인정해서 한계로 인정한다 이러겠죠. 따라서 분리 불가능한 것도 아니요, 비용도 그다지 과다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면 부합물 인정하지 않고 나누어지는 것이죠. 옳다. 3번 건물 임차인이 그 근원에 의하여 그 건물의 내부 벽, 내부 천장에 부착시킨 장식 석재와 합판은 임차인 소유에 속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부합이 되는 거예요. 합쳐져서. 그죠? 석재나 합판 이런 것들이 건물에 붙었다, 부착됐다겠죠. 건물에 부착 때문에 인하여 하나의 건물이 되었다 이 말이죠. 이때는 건물의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부착시키는 사람이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알겠죠. 따라서 3번이 틀렸네요. 부합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부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부합이 되면 이때는 어떤 내용이 되냐면 건물이라는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이게 바로 건물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석재, 합판은 별도의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4번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 탱크를 토지와 분리하는 데는 과다한 비용이 들죠. 따라서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주유소의 토지와 매설한 유류 저장 탱크는 어떻게 됐다고 봐야 돼요? 부합, 이것을 인정해야 되죠. 그러면 이것은 토지라는 부동산에 유류 저장 탱크라는 동산이 합쳐져서 부합됐다 하면 부동산 소유자가, 그러면 주유소 소유자, 주유소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다 이렇게 하겠죠. 따라서 옳다. 5번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에 하나지 않고 부동산도 인정될 수 있죠. 자, 부동산에 부합되는 모습은 동산이 부합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동산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판례이죠. 판례 인정하죠. 예컨대 기존 건물에 증축한 건물 부분이 있다면 증축이 되면 이 증축된 부분도 건물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는 부동산 간의 부합이라고 해석합니다. 인정. 그래서 종전의 건물 소유자가
부합물 소유권을 전체를 취득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합의 원리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 22번에요. 22번에 리얼 동그라미 한번 보실래요? 리얼. 건물 임차인이 권한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 소유에 속한다 했는데 아니죠. 자, 임차인이 건물에 증축을 했어요. 그러면 요 증축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증축된 부분의 건물, 이 부분요. 이 부분에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어서 임차인의 소유가 되려 그러면 반드시 이 증축된 부분이 증축하는 데 대한 임차인의 권한이 있어야 되고 임차인의 권원이 존재해야 되고 동시에 요 증축된 부분이 구조,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그러면 구분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고 자 이렇게 그러면 구분 소유권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임차인의 소유가 된다. 이걸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 그래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바로 이겁니다. 임차인의 권한이 존재하고 구조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될 때 그때 드디어 증축 부분에 대해서만 구분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기소한다. 이렇게요. 따라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개도 없으면 임차인 소유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꼭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합에 관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24번 하나 더 볼게요. 24번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죠. 자, 1번 부동산 간의 부합도 인정한다. 판례죠. 부동산의 부합. 부동산이 부합되는 것. 이것을 우리 판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증축을 했죠. 기존 건물에 증축된 부동산이 생기면 종전의 부동산 소유자가 이렇게 전체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했죠. 원칙적으로. 자, 2번.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 기소한다. 자, 2번에는 이런 거죠.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된 경우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의 원칙이요.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죠. 소유권 취득. 이게 우리 민법의 태도죠. 옳다. 3번.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 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산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죠. 동산 소유자.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당 이득의 법리에 따라서 의한 상환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이것을 인정합니다. 손실을 보는 당사자죠. 손실자. 그렇죠? 3번 옳은 질문입니다. 4번 토지 소유자와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 수목을 그 토지에 실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그렇죠. 이게 사용차주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토지의 사용권을 받은 차주. 여기서는 토지 사용권이 있죠. 사용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그 지상의 이 차주가 심은 지상의 심은 수목은 자기의
지상 차주가 사용권에 기해서 그 대상으로 하여 수목을 취득하는 거죠. 따라서 사용 차주의 소유권이 되겠죠. 이게 있는다 되겠죠. 사용 차주의 소유권이 있는다.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차주의 소유권. 이것이 있는다. 자, 5번.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게 5번이에요. 시멘트가 뭐예요? 시멘트가 동산이죠. 동산. 그런데 그 부동산 건물에다가 딱 발랐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부동산 소유자가 시멘트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부합의 원리에 의해서. 그죠? 부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팔레 태도죠. 부합된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되었다. 부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건물에 부합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공동 소유에 관한 공부를 좀 해보죠. 26번. 공동 소유는 공유, 합유, 총유 이런 모습을 우리는 공동 소유라고 합니다. 옳은 것은 했죠. 자, 1번.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자, 합유는요, 조합의 재산에 대해서 조합원이 갖는 권리죠. 조합의 재산에 대해서 조합원이 갖는 형태가 합유고, 합유는 합유 지분이 있습니다. 합유의 지분이 있지만 이 합유 재산은 조합의 공동 경영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유 지분권에는 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은 틀렸죠. 자, 2번. 법률 또는 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합유물을 변경하면은 합유 지분 과반수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자, 합유물의 변경, 처분, 양도죠. 이걸 하려면 합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함께 해야 되죠. 전원이 함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이 조합의 재산에 해당되니까 공동 경영 목적으로 제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유자 전원이 동의해 줘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과반수 했으니까 틀렸죠. 3번.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 자, 공유는 완전히 개인주의적입니다. 따라서 공유가 발생하면 공유 지분권이 존재하게 되고 이 지분권은 소유권과 똑같기 때문에 그 지분은 처분이 자유롭습니다. 그죠? 공유자 개인이 알아서 할 영역이다. 그죠?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죠. 자유니까 임의 처분 자유 이렇게 하겠죠. 틀렸다. 4번. 건물의 구분 소유에 하여 공유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공유물에 대한 것과 같은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 자, 여기에 건물의 구분 소유라고 하는 것은 집합 건물입니다. 건물 자체가. 그렇죠? 집합 건물의 공유 부분은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
이 공용 부분은 성질상 나눌 수 없는 거죠. 분할 금지입니다. 공용 부분은 공유로 인정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은 옳은 질문입니다. 5번. 공유는 한 개의 물건에 다수의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서 일물일건주의 원칙에 반한다 했는데 이 공유 지분은 지분의 합치면 반드시 소유권 한 1이 됩니다. 1개. 소유권 한 개 됩니다. 따라서 공유란 제도는 일물, 일권주의에 적용이 인정되는 것이죠. 예외가 아니죠. 일물, 일권주의가 적용되는 사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틀렸다. 자, 이렇게 공유에 관한 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27번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내용을 좀 보시면 27번 공유물 분할. 자, 이게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들은 언제든지 공유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죠. 청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다만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죠. 제한이 가능합니다. 분할 금지 제한이 가능하죠. 자, 첫 번째, 공유물 분할은 협의 분할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협의상 분할입니다. 서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게 1차적이죠.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게 이제 재판상 분할이 되겠죠. 재판상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다른 말하면 법원에 의한 분할이죠. 분할로 이루어지고, 이 법원의 분할은 바로 이행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형성 판결을 하는 것이죠. 형성 판결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이 소송은 형성의 소송이죠. 형성의 소송에 의해서 형성 판결을 하게 되고, 이것은 민법 187조가 적용되는 것이죠. 등기를 요하지 않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되겠죠. 각각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 요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2번. 분할에 합의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자, 분할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게 합의가 되어버리면 그때는 합의를 불이행하는 것이죠.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럼 이때는 이행하라고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했죠. 이게 제기되겠죠. 그러면 이 소송에서는 판결이 나오는 게 뭐냐?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에 해당되니까 이것은 그 판결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되죠. 186조가 적용되죠. 등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 여기처럼 형성의 소송을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분할 청구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이행 청구 소송을 해서 186조에 따라서 등기함으로써 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따라서 2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3번. 공유자 중 누구라도 공유관계의 소멸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자유로이 분할 청구할 수 있다. 분할 청구는 언제든지, 그렇죠? 가능하고, 다만 약정에 한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약정 제한, 이건 유효해요. 그래서 등기도 할 수 있고요. 등기하면 대항력도 생기죠. 자, 이때 약정에 한 제한의 경우 약정은 5년 범위 내에서 해야 되죠.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은 다시 갱신할 수 있죠. 자, 4번.
공유자는 5년 내 기간을 불분할 약정을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갱신된 분할 금지 기간도 역시 5년을 넘지 못한다. 이거죠.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하더라도 5년 범위를 넘지 마라. 이 범위 안에서 갱신이 가능하다. 이거죠. 자, 4번. 5번. 공유자의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종구적으로 분할의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형성권이다. 그래요. 분할 청구권 행사는 서로 분할에 응할 의무가 생기죠. 의무가 생긴다. 그러므로 이 청구권이라는 것은 형성권의 성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옳다. 자, 그 다음에 사례 문제를 좀 볼까요? 사례 문제. 3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2번 문제. X 토지를 갑이 3분의 2 지분을 그 다음에 을이 3분의 1 지분을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하고 있다. 공유 등기했다 이 말이죠. 등기상. 자, 이에 관한 관리 방법에 관한 별도의 합의는 하지 않았다. 자, 틀린 것은 했어요. 자, 1번. 병이 갑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그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1번이 틀렸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3분의 2 지분가를 가지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특정 부분에 임대했다. 사용하겠다 하면 이 임대는 적법하죠. 자, 이것의 근거는 바로 관리 행위를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정한다. 그러면 여기서 관리 행위라는 것이 뭐냐? 바로 당의 공유물의 임대 행위다. 그렇죠? 공유물의 임대 행위는 관리 행위에 해당되니까 지분의 과반수를 정할 수 있죠. 그렇다면 갑은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갑이기 때문에 이 임대차 약정은 적법하죠. 적법하면 을이라는 사람은 병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죠. 행사할 수 없다 그래야죠.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의 단독 명의로 하는 경우 을은 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가능하죠. 2번. 갑이 소유권 등기를 해버렸다 하면 자기는 3분의 2만 가져야 되죠. 요것만큼만 가져야 하는데 3분의 1에 해당되는 만큼에는 요 등기가 무효인 등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을은 갑에 대하여 3분의 1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이것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가능해요. 이것은 뭐예요? 요 무효인 만큼은 3분의 1에 해당되는 만큼을 말소하라. 요거는 가능하죠. 요걸 보통 지분 변경 등기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에 대해서. 조심할 것. 3분의 1에 해당되는 만큼의 등기가 무효 등기이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지, 말소 청구, 이걸 하는 것이지. 만약에 갑의 소유권 등기 전부에 대하여 전부 말소 청구를 청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된다. 전부에 대해서는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 갑이 소유권 한 개 중에 갑은 3분의 2만큼의 소유권 양은 가지고 있으므로 이 소유권 등기 중에 3분의 2에 해당되는 등기는 유효한 등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전부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2번. 3번. X토지에 관하여 정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견조되어 있는 경우 을은 정을 상대로 그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자, 3번에 만약에 정이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다 하면 이 소유권 등기는 전부
무효인 느끼죠. 그러면 을이든 갑이든 3분의 1, 3분의 2, 이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이 등기 마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각자. 이거는 보존 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죠. 4번. 무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항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는 손해배상이나 4번 동그라미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이게 이제 적법하게 청구한다든가, 적법하게, 또 적법하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이러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지분 비율로 해야 됩니다. 각자가 지분 비율로 각자가 행사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5번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갑은 을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그것은 만약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그 토지 위 토지상에 공유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이것은 타인 공유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거죠. 무단 침해하는 거죠. 불법 침해하는 것이나, 그죠? 불법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건축 신축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은 철거 대상이죠. 옳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 관계에 관한 내용, 공동 소유에 관한 걸 한번 볼까요? 34번 문장 보겠습니다. 자, 공동 소유에서 타당한 것은 1번 총유과정을 물어보니까 보시죠. 총유물의 보존 행위했죠. 총유물에서 총유라는 것은 비법인 사단이 재산권을 단체로, 구성원 단체로 보유하는 형태입니다. 보유하는 재산입니다. 그죠? 보유 형태가 총유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구성원 각자는, 각 개인은요, 이것은 지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체로 보유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총유물에 대해서는 보존 행위를 한다든가, 관리 행위를 한다든가, 변경 행위를 한다든가, 만약에 처분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자, 이 물건의 보존 행위, 관리 행위, 변경 행위, 처분 행위를 하려면 이때는 규약이나 정관에 정한 것이 있어야 되고, 규약이나 정관에 정한 게 없다면, 이게 없다면 그때는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 개인이라도 보존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이 절차에 따라 됩니다. 그래서 1번 단독으로 할 수 없죠. 1번 틀렸다. 2번 제3자가 공유물에 대해 침해하는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2번이 옳은 질문이네요. 자, 제3자가 공유물에 침해를 하고 있다. 이러면 공유물의 소유자인 공유자는 각자 자기 지분권에 의해서, 그죠? 지분권에 의해서 각자 단독으로 이 제3자에게 침해를 제거할 수 있죠. 따라서 공유물 전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반환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되겠죠? 이런 공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존 행위. 3번 제3자는 공유자 중 1인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피고로 할 수 있다 해야죠.
자, 우리는 공유자는 각자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공유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 자체는 개별적이죠. 개별적이다. 지분 자체는 개별적이다. 그러면 제3자가 소송을 할 때 이 원고가 되어서 공유자에게 소송을 제기한다. 소제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분을 갖고 있는 공유자 각자에 대해서 소송을 피고로 삼아서 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소제기 시에는 개별적이니까. 그래서 옳다. 3번. 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나요? 틀렸네요. 틀렸다. 자, 그 다음에 4번.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지분을 처분하거나 합유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4번에요. 합유 관계는 조합에 관한 문제라 했죠. 그리고 합유자 개인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자, 이때 지분 처분을 하려고 그러면 지분 처분,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분의 처분에는 이렇게 제한이 따르죠.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합유물 분할은 아예 청구할 수 없죠. 합유에서는 합유물 분할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죠. 아예 이것은 아예 자체가 법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다. 5번.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는 그 지분은 국가에 기속한다 아니라 공유 지분의 탄력성, 공유 지분의 탄력성을 인정해서 다른 공유자에게 기소합니다. 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따라서 국가로 기소하는 게 아니죠. 정리를 꼭 해 두셔야겠습니다. 음. 36번을 한번 볼까요? (36번) 갑과 을이 엑스토즈를 공유하고 있다. 갑을 공유 엑스토즈다. 자, 1번. 옳은 거 찾으라 했네요. 5분의 1 지분권자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병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했는데, 공유 지분은 처분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므로 틀렸죠. 지분 처분의 자유. 그러나 조심할 것, 공유물 처분의 경우는 전원이 함께 해야 되죠. 함께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전원이. 공유물을 처분할 때, 공유 지분 처분할 때 다르죠. 따라서 틀렸고. 2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엑스토지 전부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자, 우리는 매매 계약 행위는 우선 채권 행위라 그러죠. 채권 행위란 것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죠. 소유권 넘겨줄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한 당사자인 매도인은 자기한테 그 재산권 전부가 존재하지 않아도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하죠. 따라서 매매 계약 자체는 채권 행위인 의무 부담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효하다. 따라서 2번이 옳습니다.
3번 병이 엑스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자, 우리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든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하든 이 청구권은요 반드시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지분 비율로 청구해야 합니다. 자, 요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십시다. 각자 단독으로 그의 지분 비율로 청구해야 한다.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지분 비율로, 자기 지분 비율로요. 자, 손해배상, 자기한테 손해난 지분 비율만큼의 손해를 청구해야 되고, 그것은 자기 손해를 청구하는 거니까 공유자 각자가 해야겠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가 법률상 원인도 없이 그 공유물로부터 이득을 취하면 각자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 비율만큼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꼭 전제로 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3번. 자, 그래서 다른 사람 행사는 안 되죠. 4번. 2분의 1 지분권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엑스토지의 거물을 축조하면 이때는 자, 동의 없이 배타적 아무 관계 없이 말이죠. 즉 공유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당의 토지 위에 동의 없이 공유물상에 건물을 신축했다. 신축한 것은 이것은 불법이죠. 불법. 왜 불법이냐면 타인의 지분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지분권의 침해가 있다. 침해. 그러므로 불법에 해당된다. 동의받지 않게. 그래서 당연히 이 건축물은 철거 대상이다. 그죠? 철거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철거될 수 있다. 철거된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죠. 청구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 청구하면 철거해야 합니다. 자, 5번. 3분의 2 지분권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병에게 사용케 하는 것은, 자, 갑이 만약에 3분의 2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관리 행위를 할 수 있죠. 관리 행위의 대표적인 관리 행위가 뭐예요? 임대 행위죠. 타인에게 임대 빌려주는 행위요. 이게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죠. 따라서 동의 없이 그 토지 전부를 병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라도 이때는 그 사용하게 되는 병은 적법한 사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을은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적법한 행위다. 그러면 이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면 병이라는 사람은 이 병의 사용권은 적법하죠. 법에서 보호되는 사용권이다. 적법. 그렇죠? 그래서 반환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다. 자, 39번 문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공동 소유에서 옳은 것은 했네요. 자, 1번.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가능하죠. 자, 공유물 분할 청구권. 이 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죠.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분할을 금지할 수 있죠. 약정에 의한 분할 금지의 경우는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면 대항력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약정은 5년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5년 범위 내.
그리고 5년 범위 내에서 갱신도 또 가능하죠. 자, 이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유물 분할. 따라서 1번이 답이네요. 2번.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 동의 없이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했는데, 합유 지분의 처분은 전원의 동의하에 가능하다. 따라서 동의 없이 했으니까 틀렸죠. 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번 비법인 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 보존행위할 수 있다. 자, 우리는 총유물의 보존, 관리, 처분, 변경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대전제가 뭐라 했어요? 규약에 있으면 규약에 의하고, 정관을 말합니다. 정관이 있으면 정관에 따라서 행하고, 만약 이게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총회 결의에 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보존 행위조차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유에는 구성원 개인에게 총유 지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지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이 총유는 비법인 사단의 소유물인데 비법인 사단의 재산이죠. 비법인 사단의 재산인 부동산이라면 등기 능력도 있죠. 이 비법인 사단 자체의 등기 능력이 있는 데입니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비법인 사단의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하면 종중, 문중, 교회, 사찰.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도 여기 들어갑니다. 아파트 단지의 분여회도 여기 들어갈 수 있죠. 또 동창회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총유 재산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이때는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원 개인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2번. 3번인가요? 3번. 4번.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했는데 4번. 합유자의 사망하면 합유자가 가지고 있던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판례, 원칙. 아무런 합유자끼리 약정이 없었다면 합유자가 사망하면 상속되지 않습니다. 지분은. 그러면 이 지분은 다른 합유자에게 귀속합니다. 지분 비율로 다른 합유자에게로 귀속합니다. 자, 5번. 공유자 1인이 그 지분의 저당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이때는 그 저당권은 종전의 지분권이 그대로 존속하게 하고 그 지분권 위에 그대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그 부분에 집중되어 저당권을 존속한다 하면 X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한다가 아니라 종전의 지분권 위에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5번에 종전의 지분권 상에 위에 그대로
그대로 저당권은 존속한다. 그대로 존속한다. 이 말을 써야 된다. 꼬아두셔야 되죠. 자, 그래서 공동 소유의 성격 등을 쭉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유권에 관한 내용의 첨부로부터 공동 소유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한 물건으로 넘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